큰 화면이 제가 나오고 에? 다른 발표자가 안 나와요. 우리 최 사장님 말씀하실 때 네. 최 사장님이 화면에 크게 안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제가 발표하는 건 문제 없으니까 네, 크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나왔습니다. 네, 사장님. 예, 예, 예. 네네. 예, 먼저 저는 얼마 전에 그 이글 드림 주최로 한 그 박용우 대표 강의 있었죠. 아, 예. 관점 디자인 뭐 아, 네, 네. 그 강의를 듣고 좀 느낀 점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선택을 했어요. 네. 어때요? 괜찮죠? 아유, 당연합니다. 예, 네네네. 예, 당연히 예. 괜찮죠. 예, 예. 기대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사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은 그 약 30개의 기업에서 급여를 받고 있고요. 연봉으로는 한 10억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대표적 기업으로는 그 마케팅 관련되는 일을 이제 주로 하는데 카카오, 애니팡, 배달의 민족 등등 해서 1조 이상 되는 기업만 해도 4개가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11년 전엔 사업 실패로 무일푼의 상태가 된 적도 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경험을 책으로 출간해서 약 40만 권을 이제 판매를 했고, 무엇보다도 현재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카카오 의장인 친구 김범수 씨의 조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강의 요약에 들어가서요. 그 요점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많이 바뀌고 변화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읽을 수 있어야 마케팅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그 요약을 이제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3년 뒤 나는 어떻게 되어 있으면 좋겠는지요? 라는 질문을 이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세부 내용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은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자기 직업에 이름 붙이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머리를 만지는 일을 하는 사람 중에서 미용사라고 이제 하는 사람, 또 미장원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 혹은 이제 헤어 아티스트라고 하는 사람, 이제 각각의 자기 직업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여러분 같으면은 어떤 사람한테 본인의 머리를 맡기시겠습니까? 하는 이제 질문을 해요. 이렇게 보면은 뭐 저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헤어 아티스트라고 하는 그런 사람한테 머리를 맡기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다고 볼 때 굉장히 이제 어떤 이름을 자기 직업을 소개하고 또 자기 직업에 이름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마케팅의 일환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걸 얘기를 했고 예를 하나 더 들었어요. 프랑스의 유명한 어떤 조향사는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은 1,400개의 향수 음반을 가지고 좋은 향기를 작곡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확연히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상의 두 가지 예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 내지는 좋은 관점으로 바라본 결과 좋은 마케팅으로 귀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 두 번째는 똑같은 제품의 이름만 재정의하여서 마케팅에 활용한 경우 그게 매출 증대의 효과를 가져온 경우입니다. 한 예는 어떤 CDR 회사에서 제품이 원래 것과 똑같은 제품인데 이름만 정의만 새롭게 해서 원래는 네모난 제품인데 그거를 90도 회전해서 다이아몬드 형태로 놓고는 신제품이라고 이제 명명을 한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제품을 두 제품을 가지고 시식회를 한 결과
다이아몬드식으로 90도 단지 90도만 돌려놓았을 뿐인데 그게 신제품이라고 훨씬 맛있다고 하는 이제 좋은 의견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고 있는 걸 봤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의 한 백화점에서 판매장 이름을 원래 매장 자체가 판매한다는 매자를 그 한자에 그 매자를 따서 매장이라고 했는데 그 판매한다는 매장이 아닌 구매한다는 산다는 뜻의 매자로 바꿔서 매장이라고 그 한자를 바꾼 다음에 매출 역시 매출 증대 효과를 가져오는 어떤 결과를 봤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은 뭐 하나도 사실 제품에 대해서 바꾸거나 건드린 건 없어요. 단지 이름만 또 이름에 대한 제품에 대한 정의만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매출 증대 효과를 갖고 오는 어떤 정말 매직 같은 마술 같은 어떤 그런 마케팅을 보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소비자 불만에 대한 관점 전환의 예입니다. 첫 번째 예는 3M사의 수세미 제품에 대한 고객 불만에 대한 회사의 태도를 보면 여러 가지 불만을 고객이 내는 것에 대해서 짜증을 내지 않고 잘 경청한 후에 이를 제품 개선과 업그레이드에 반영한 결과 엄청난 매출 증대를 가져왔습니다. 수십만 개를 해서 판매를 했다 그래요.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수세미 있죠. 그 원래 수세미 밑에다가 스펀지를 붙여가지고 하는. 그다음에 두 번째 예는 또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은 자신의 사업 성공 비결을 많은 사람들의 불편함을 잘 관찰한 결과 이를 사업의 기회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는 고객의 불만에 대한 다른 정의를 내려서 대안을 도출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된 거죠. 다음으로 세 번째 예로서는 우리 아메이사에 대한 질문 겸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다단계 회사라는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그러면서 일단 간단히 그 다단계 회사라면 어떻게 미국 그 마케팅 책에 소개될 수 있는지 그리고 남을 비판할 때는 증거와 근거와 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뭐 일단 여기 초보적인 어떤 얘기를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우리 제품 서비스에 대한 리디파인 해가지고 재정립이죠. 어떤 의미에 그게 관해서는 첫째 마케팅의 정의는 무엇인지요 해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박영우 그 강사 생각으로는 고객의 관점을 바꿔서 우리 회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습관을 바꾸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아메이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한다고 합니다. 즉 사업을 한다고 하면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럼 그 바뀌는 미래를 읽는 방법은 아마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을 부정하는 질문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생각 없이 질문 없이 살다 보면 세상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예를 이제 몇 가지를 들어보면은 네이버는 정보를 검색하는 습관을 바꿨고 카카오톡은 커뮤니케이션을 검색하는 습관을 바꿨고 카카오 택시는 택시 부르는 습관을 바꿨으며 배달의 민족은 배달 음식 주문하는 습관을 바꿨습니다. 각각 이 회사들은 습관을 어떤 매출을
어떤 물건을 판다든지 그런 관점보다는 단지 습관을 바꾸는 쪽으로 관점을 잡아 가지고 이런 어떤 큰 비즈니스를 일으킨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어떤 트렌드는 계속될 거라는 그 마케팅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습관을 바꾸게 되는 마케팅이란 단 한 번의 압도적인 경험으로 어떤 고객의 30년 오래된 습관을 뇌에서부터 지워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메이는 우리 제품, 우리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습관을 바꾸고 싶어 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 습관이 바뀌면 그것으로 고객이 얻는 이득은 뭘까요? 그래서 고객이 고개를 끄덕이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객이 아메이 제품을 습관적으로 먹고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잘 되겠죠. 하지만 아직도 일부 사람들은 아메이 제품을 어떻게 하면 회원을 늘리지, 어떻게 하면 물건을 잘 팔 수 있을지 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데 이건 어프로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어프로치 마케팅은 사람들의 습관을 어떻게 바꾸지, 내 진심을 어떻게 전달하지, 이것이 진짜 좋다는 걸 어떻게 설득을 하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이 미래의 경쟁력이고 미래에 대한 상상력입니다. 고객들은 직접적으로 경험하기 전까지는 전부 상상력입니다. 책에서 읽었던, 동영상에서 봤던, 무조건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상상력의 영역에서 머뭅니다. 그 다음, 실제 경험한 다음, 나의 자신들의 상상력과 비교해서 내 상상력이 맞았네, 내 상상력 이상이네 할 때에만 그 브랜드를 선택하게 됩니다. 반대로 뭐 이따위야 하는 순간 고객은 떠나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객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상상력을 갖는지, 무슨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마케팅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기대는 질문으로 나오는데 고객의 질문을 읽지 못한다면 반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메이 사업은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하는데 공부란 뭘까요? 스티브 잡스 말로는 제품을 개발하는 등등의 상상력의 영역에 5천 개의 컨셉이 있는데 그 스티브 잡스 본인의 이제 얘기입니다. 이 컨셉을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 끼워 맞추는 과정, 이런 상상력과 이런 컨셉 끼워 맞추는 일을 매일매일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매일매일은 마술과 같고 새로운 문제, 새로운 기회 등을 매일매일 발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크리에이티브의 정의를 어렵게 하지 않고 단지 있는 것을 연결하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러기 위해서는 컨셉이라는 모수가 많아야 되는데 그 모수 컨셉이라는 것을 공부를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식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이미지네이션, 즉 상상력이라고. 따라서 우리는 제품에 대해서 상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험을 통해 그것을 실체화시켜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을 잘 보고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은 지금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아메이도 지금과 전혀 다르게 바뀔 것입니다. 그 예로 비타민 소분 판매, 즉 규제 샌드박스로 7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아메이도 그중 한 업체로 관련
업체로 선정돼서 향후 미래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강의가 작년 1년 전 강의 같은데 작년에 이제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작년에 저희 아메이가 그 비타민 소분 관련해서 그 회사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아마 그런 걸 소분화하는 거를 할 수 있게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아마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요, 제가. 맞아요. 예. 그 다음 스티브 잡스는 또 얘기를 합니다. 현재는 어떻게 되었든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3년 뒤에 여러분은 어떻게 되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나요? 오늘 이 질문이 시작되어야 할 겁니다. 살다가 어쩌다가 3년이 지나 만난 미래와 내가 생생하게 그리면서 간절히 바라면서 원하고 노력해서 만난 미래는 다르다는 것을 저는 지난 10년 동안 느꼈습니다. 이 강사 얘기입니다. 박영호 강사. 그걸 워너비, 즉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3년 뒤에 어떤 상태가 되어 있으면 정말 좋겠는지요? 3년 뒤 여러분은 어떻게 되어 있으신지요? 이 질문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미래가 여러분 속에 생생하게 그려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3년 뒤 내가 그렸던 미래보다 훨씬 좋네. 이 말이 우리들 모두 입에서 나왔으면